불쌍해요. 엘더 어뷰스, 노인 학대라는 얘기. 저희가 세뇌 탈출이 제일 먼저 썼는데 미국서 이제 그 얘기 나와요. 엘더 어뷰스. 이건 엘더 어뷰스다. 노인 학대. 세뇌 탈출이 그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썼죠.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 엘더라 그러거든요. 노인을 엘더 어뷰스다. 얼마나 또 황당한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그 MSNBC하고 그 논의 그 인터뷰 과정인데요. 여기서 자꾸 빌, 법이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둘 다 실제로 지칭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는 임금 지불 보호 프로그램, PPP라고 하더라고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거 연방정부나 혹은 미 재무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미 재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소사업자가 우리도 뭐 그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좀 괜찮은 대기업들은 망해도 그 임금 채권을 건질 길이 있는데 중소사업자 같은 경우는 망하면 임금 채권 건질 길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부가 대신 임금을 그걸 이렇게 막아주는 건 없는데 여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임금 지불 보호 프로그램,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거가 나고 나서요. 그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멀쩡하던 중소사업자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하는 이유가 장부상 흑자이면서 망하거든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망해버리니까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못 거두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채권 담보부 대출이에요. 이게 굉장히 낮은 이율로. 그러니까 내가 이 중국 코로나 이전에 받을 채권이 있었다 이거. 내가 그 채권 제대로만 받았으면 코로나 터지지 않아서 나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가 증명이 되면 그 채권이 부실화됐더라도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아주 싼 이율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원래는 이 메인 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즉 중소기업 채권 담보부 대출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서 프로그램을 법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양쪽 다 법안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기억이 안 나서 이거를 임금지불 보호 프로그램을 처음에 그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앵커가 나중에 한심한 듯이 들여다보다가 이 앵커 표정 보십시오. 한심한 듯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하다못해 고쳐줘요. 한번 보세요. For example, the Paycheck Protection Act. 1% of the money's gone out. 1%. 1% of the that's not the paycheck. The bill for small businesses. Lending. Mainstream lending. 1%'s gone out. 거의 한 7, 8초를 이 사람 지금 두 번 다 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빌이 아닙니다. 정책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는 그 PPP 즉 임금 지불 보호 프로그램은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제가 아까 말 잘못했는데 DOJ가 아니라 재무부가 진행하는 법안이고요. 아니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메인 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은 FRB 연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패키지예요. 이게 법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the PPP 혹은 the Main Street Lending Program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the Bill of Payment, the Bill of Paycheck Protecti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법안이라고. 일단 거기서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적시하고자 하는 거는 PPP가 아니라 MSL, Main Street Lending Program이라고요. 중소기업 채권 담보부 대출이라고요. 근데 그걸 적시를 못해서 말을 거의 10초 동안 어버 하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For example, the Paycheck Protection Act. 1% of the money's gone out. 1%. 1% of the that's not the paycheck. The bill for small businesses. Lending. Mainstream lending. 1%'s gone out. 앵커가 차마 도와주질 못하고 6초, 7초를 참고서 고개를 끄덕 하다가 그리고도 없잖아요. 완전히 맛이 가 있다고 이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것도 이제 바로 우리 날짜로 어제죠. 한 20시간 전쯤에 뭐라고 아주 질러버렸어요. 너 뽕 맞고 토론 나올 거지? 나랑 같이 약물 검사하자고.
토론 전에. 토론이 이제 우리 날짜로 수요일 날 오전에 열리거든요. 그 현지 날짜로 화요일 날 밤에. 그래서 이 트럼프 그 트위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29일 화요일 대선 토론 직전 혹은 직후에 바이든에 대해 약물 검사를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당연히 나 역시 약물 검사를 받을 것이다. 그의 토론을 보면 극에서 극으로 들쭉날쭉하다. 약물이 아니라면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일 수 없지 않을까. 한마디로 히로뽕 같은 거, 그러니까 인간 전신 능력을 극도로 집중시켜서 자극하는 히로뽕이 각성제잖아요. 뽕이 왜 이게 중독성이 무섭냐면 뽕을 맞고 하면 그게 무슨 활동이든지 간에 거의 황홀할 정도로 집중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너 분명히 메스암페타민 맞고 나올 거야. 너 뽕 맞고 나올 거 아니야, 임마.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토론 직전 혹은 직후에 약물 검사하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트럼프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승세는 트럼프고요. 민주당은 극좌와 결합한 친중 노선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바이든은 침해고요. 바이든을 승계할 카말라 해리스는 스타일은 김어준 스타일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고 파괴적으로 깔깔깔깔깔깔대요. 김어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인터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종북녀고요. 이 종북단체랑 잘 놀아요. 극좌고요. 이 지능은 김어준의 한 10분의 1. 제가 김어준 씨를 좀 띄워주고 싶어요. 김어준은 굉장히 전략적인 데가 있거든요. 카말라 해리스는 그거조차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미국 대선을 딱 보면. 그리고 트럼프 쪽은 무지막지한 그 민초 에너지가 불러일으켜져서 그 아마 이게 미국 정치 혹은 세계 정치가 트럼프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그 현장 민초들이 어떻게 조직화돼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200만 자봉이고요. 그 밀도는 우리로 치면 선거구 한 명당 1200에서 1500명 밀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게 정치적 열정을 가지고 문명과 세계와 인생을 보는 관점을 정립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이끌어간다. 현장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러한 또 현대 문명이 들어서면서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에너지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SNS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 정신이 고양돼 나가고 계속 관점이 업그레이드돼 나가고 경륜이 쌓이고 식견이 쌓이고 이러면서 계속 적극화돼서 동네에서 동지를 만나고 동지를 조직화하고 동네별로 움직이고 막 차량 몰고 차량 시위하고 보트 몰고 보트 시위하고 뭐 이런 그 아주 어마무시한 그 어떤 새로운 행태 새로운 어떤 습속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이번 그 대선이 그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당연할 도리가 없어요. 민주당이. 제가 장담합니다. 바이든 저거 완전히 져요. 자, 그런데 자 상황이 이런 게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조중동은 뭘 하고 있냐 이거야. 혹은 그 조중동을 받들어서 모시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냐. 여기를 보면요. 바렛은 또라이 극우라고 묘사돼요. 낙태 반대 이민 반대로. 이거 다 조선일보에서 뽑은 겁니다. 낙태 이민 반대하는 보수 여전사 베럿. 낙태 이민 모두 비판적. 잠깐만요. 제가 베럿 인터뷰 봤거든요. 너 낙태 반대하냐 그랬더니 난 낙태 전반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낙태가 이루어지는 특정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소리예요. 지금 특히 지금 낙태가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아무나 가서 아무 때나 다시 말하면 후기 낙태 뭐 임신 8개월 그걸 정부 돈으로 지원금 받아서 낙태할 수 있는 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거지. 그건 살인이다 이거지.
레이트 어보션은 살인이다. 애가 이미 다 이런 뼈 같은 게 다 굳어져 있고 있는데 그 애를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고. 부셔갖고 잘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살인이죠. 그러면 일정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무슨 저거 확률이 높고 기형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산모의 건강 상태가 도저히 애를 감당을 못하는 상태고, 뭐 이런 줄줄이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낙태를 하려면. 그게 이 사람 입장이지 낙태 반대 아닙니다. 낙태 반대 이렇게만 쓰면 낙태 전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해? 조선일보? 또 이민 반대? 아니 미국이 이민자 사회인데 어떤 또라이가 이민 전체를 반대해요? 불법 이민 반대예요. 생츄어리 반대고. 미국이 불법 이민을 이민이라고 간주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그 생츄어리 시티, 생츄어리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 불법 이민을 단속을 안 하는 주들이 있다고요. 단속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연방의 관세 및 이민 그러니까 이민 및 입국 및 관세 관리국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거기에 작전을 방해하잖아요. 주정부, 시정부가. 그 sanctuary sanctuary sanctuary라 그래가지고요.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미국 지도 나오고 쫙 깃발 꼽혀 있는데 그런 지도 나와요. 무수히 많아요. sanctuary. 그리고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불법 이민 반대. 그럼 불법 이민 반대하고 이민 반대하고 같은 소리예요, 이게? 그럼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입국 관리 하나도 하지 말고 여기가 그냥 전부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그냥 버글버글 하자는 거 그거 지금 찬성하는 거요? 이 사람들이 순 거짓말을 해요, 이게. 그다음 보세요. 흑인 여성 압도적 지원을 얻은 바이든 트럼프의 안정적 우위. 지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오늘 날짜 신문 제목이거든요. 조선일보. 승세는 바이든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눈도 없나?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 보트 퍼레이드 펼쳐지고 자동차 퍼레이드 펼쳐지고 200만 자봉이 돌아가고 있고, 이 미국에서는 왜 집집마다 나 트럼프 지지, 트럼프를 뽑읍시다, 바이든을 뽑읍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보통 사인이라고 보통 말할 텐데 그게 보통 비율이 10대 1 정도 지금 트럼프가 많아요. 골목길 쫙 달리면서 카운팅 해보면은 한 10배 정도 많다고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의 모멘텀이. 근데 이런 거짓말을 그냥 태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뭐 이 거짓말 한다고 그럼 바이든의 덕이 되냐? 안 됩니다. 왜냐? 이미 미국의 우리 한국 교포들 60-70% 이상이 트럼프로 마음을 굳혔다고요. 60-70%가. 폭동 때문에. 한국 교포들이 주업이 자영업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제일 많이 타격 본 거거든, 폭동에. 그래서 원래 민주당이 60-70% 지지인데 이번엔 다 트럼프 공화당 지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조선일보가 아무리 저렇게 트럼프를 깎아내려도 한국 교포표에도 도움이 안 돼. 그럼 이거 도대체 뭐 하자고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냐. 자기들끼리 모이면 조중동이나 개땡땡, 트럼프는 개땡땡. 카말라 해리스는 개념녀. 아니 지금 종북녀인데, 극좌인데. 이게 왜 이러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퀘스천 마크예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이것이 이제 좀 공화당 아니 우리 조중동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데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점잖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반중이야. 공화당보다 훨씬 더 반중이야. 혹은 공화당만큼이나 반중이야. 민주당도 반중 이어가. 그다음에 민주당이야말로 한국 사정을 알아. 친한이야. 이거요. 외교통일부도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듣기 좋으라고. 조중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국민의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박진희도 이런 말해요. 박진희.
강남에 당선됐다는 박진희도. 다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이것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왜 현실을 이렇게 못 보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걸 중국 간첩 총궐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즉 중국 간첩과 쓸모있는 바보들, useful idiots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이 트럼프 당선으로 기울어져 갈수록 저들이 퍼뜨릴 소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미국밖에 모르는 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다. 트럼프 진영은 북한을 다룰 줄 모른다. 트럼프는 중국과 딜친다. 민주당이야말로 반중이다. 이런 소리를 퍼뜨려요. 지금 조중동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그걸 믿든지 혹은 그걸 믿는다고요. 왜 믿을까? 결국 결과적으로 이 노림수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북한 급변 사태 때 이거 반미운동하자는 거 아니냐. 그 사전 작업 아니냐. 지금 트럼프 당선돼서 중국 조이다가 결국 북한 자유화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거 반미운동하려고 밑자락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정체 혹은 동기는 이 안에 분명히 중국 간첩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쓸모있는 바보들이죠. 이자들이요. 예를 들어서 조중동에 한 3년씩 뭐 중국 특파원 나갔다 온 그 쫄병들, 이제 메이저 말고 쫄병. 요 나이 얼마 한 40 뭐 이짝저짝인 그런 친구들까지도 기본 관점이 뭐냐? 어차피 중국이 지원되는 세상이야. 어차피 중국과 잘 지내야 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쓸모있는 바보들이죠. 그 다음에 분단수구 기득권, 즉 대한민국은 우리가 요리한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요리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중전쟁도 싫고 남북 분단 구조가 흔들리는 것도 싫고 북한 해방도 싫은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그리고 중국이 좀 개명화되니까 결국 경제든 안보든 다 중국으로 점점 이행하면 되지. 우리가 뭐 언제 미국 알고 살았어. 다 대륙과 같이 간 거지. 이런 관점이에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꼭 간첩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별게 다 있는 그런 그냥 잡탕 꿀꿀이죽이죠. 이해관계는 다 다르고.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기 때문에 이제 북한 급변 사태를 각오를 해야 되고요. 이 조중동과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해체하고 땡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선거구별 자유시민 조직을 차분하게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활동가 문자 010-6368-9901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